그날 저녁 식탁 위에 놓인 갈비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아, 너는 쓰레기야. 여기 속하지 않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너 같은 애가 우리 가족이라니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 동생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기만 집어 먹었다. 그 애는 늘 그랬다. 내게 던져지는 독화살을 피하며 조용히 승리자의 자리를 지켰다.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짜디짠 맛이 혀를 태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보았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며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몰두해 있었다. 나처럼 누군가에게 쓰레기 취급받은 사람은 없을까? 아니, 많을 거다. 이 도시엔 그런 사람들이 넘친다. 그냥 참고 산다. 나도 그랬다. 32년 동안. 나는 김민준이다. 김씨 건설의 장남. 아버지가 30년 피땀 흘려 일군 중견 건설사, 대학 때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성적은 중간, 취업은 그룹 계열사로 겨우 들어갔다. 거기서도 실적은 늘 꼴찌였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민호를 봐라. 걔는 미국에서 MBA 따고 바로 임원급으로 들어갔어. 민호는 28살에 이미 상무대우였다. 나는 아직 대리. 아버지가 나를 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돼 너만 그렇게 못하니 라고 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그냥 한숨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너는 여기 속하지 않아.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건 추방이었다. 내가 32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 모든 굴욕을 한 번에 부정하는 선고였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나는 항상 참았을까?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초등학교 때 상장을 받아오면 아버지는 민호는 1등 했다며 내 상장을 치웠다. 대학 입학할 때도 민호는 SKY 갔는데 너는 왜 여기냐며 한숨만 쉬었다. 나는 그때마다 웃으며 노력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노력했다. 새벽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 가져와서 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민호의 그림자 아래서 숨죽여 사는 삶.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그 말이 반복되었다. 쓰레기. 속하지 않아. 나는 천천히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다. 회사 메일함을 뒤졌다. 아버지가 보낸 메일들, 민호가 공유한 자료들. 평소엔 그냥 스크롤만 했던 것들. 이번엔 하나하나 읽었다. 새벽 4시까지. 눈이 뻑뻑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했다. 이게 시작이었다. 그동안 내가 참은 모든 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다음 날 회사에 나갔다. 평소처럼 대리 자리에서 자료 정리하고 상사 눈치 보고. 하지만 머릿속은 달랐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다. 쓰레기. 그 단어가 가슴 깊숙이 박혀 썩어가는 느낌이었다. 점심시간에 민호를 만났다.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걔는 웃으며 어깨를 툭 쳤다. 형, 어제 아버지 좀 심하셨지? 기분 풀어. 나는 웃었다. 괜찮아. 목소리가 메말라 있었다.
민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늘 그랬다. 착한 동생, 완벽한 후계자. 하지만 나는 알았다. 걔가 아버지 앞에서 나를 깎아내린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걸. 형은 좀 느리세요 라며 웃던 그 표정. 퇴근 후 집에 오지 않고 카페에 앉았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이번엔 아버지의 개인 드라이브를 뒤졌다. 회사 계열사 권한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들. 처음엔 그냥 훑어보는 정도였다. 그런데 한 폴더가 눈에 띄었다. 특별계약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보니 최근 3년간의 비자금 관련 자료였다. 지방 재개발 사업에서 뇌물로 나간 돈, 세금 포탈 내역. 액수가 어마어마했다. 수백억. 숨이 멎는 듯했다. 이걸 알면 안 되는 거였다. 하지만 알았다. 손이 떨렸다. 신고할까? 아니, 그건 너무 급했다.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자료를 USB에 복사했다. 손끝이 차가웠다. 이게 복수일까? 아니, 아직은 그냥 정보일 뿐이었다.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너라도 정신 차려야지 라고 했다. 그 말투가 여전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웃어보았다. 거울 속 남자가 낯설었다. 이게 나인가? 아니, 아직은 나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슴이 무거워졌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포기하고 떠나면 된다. 새 삶을 시작하면 된다. 하지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쓰레기. 속하지 않아. 그 말은 내 존재 자체를 지웠다. 지워진 존재는 다시 쓰여져야 했다. 다음 주 가족 모임이 또 있었다. 이번엔 내 생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민호의 승진 얘기만 했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휴대폰을 테이블 아래 두고 그들의 웃음소리, 나를 비웃는 말들. 민준이는 아직도 대리라면서? 그러게, 걔는 좀... 녹음이 끝난 후 집에 와서 들어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하지만 울면서도 생각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몰랐다. 다만 이제 참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걸 알았다. 감정이 점점 선명해졌다. 더 이상 흐릿한 분노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회사에서 민호를 볼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다. 걔는 여전히 웃었다. 형, 같이 점심. 나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으로. 나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비자금뿐 아니었다. 어머니 명의로 된 해외 계좌, 민호가 관여한 불법 하청업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졌다. 이 가족이 얼마나 더러운 돈으로 버텨왔는지. 나는 그 더러움 속에서 자랐다. 쓰레기라고 불린 내가 사실은 그들의 더러움을 덮어준 방패였다는 걸 깨달았다. 첫 번째 움직임은 작았다. 익명으로 세무서에 제보를 넣었다. 구체적인 증거는 빼고 단서만. 김씨 건설의 재개발 사업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며칠 후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집에서 소리 질렀다. 누가 그랬어? 누가? 나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다. 어머니가 나를 의심스럽게 봤다. 민준아,
너 요즘 이상하다. 나는 웃었다. 왜요? 평소랑 똑같은데 그날 밤 내 방에서 울었다. 소리 죽여가며. 이게 맞는 걸까? 가족인데. 하지만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를 쓰레기라고 부르던 그 표정.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울면서도 손은 다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호가 나를 찾아왔다. 형, 아버지 많이 힘드셔. 너도 좀 도와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그날 밤 민호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원격으로. 걔가 공유한 클라우드에서 더 깊은 자료를 찾았다. 민호가 직접 뇌물을 주고받은 증거. 나는 그걸 별도로 저장했다. 아직 쓰지 않을 거다. 하지만 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뤘다. 머릿속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울렸다. 쓰레기. 쓰레기. 그 말에 답하려면 그들을 쓰레기처럼 만들어야 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몸이 떨렸다. 공포였지만 동시에 해방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조사가 깊어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매일 사찰에 갔다. 민호는 나를 피했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두 번째 움직임. 언론에 익명 제보. 증거사진 몇 장만 첨부해서. 중견건설사 김씨건설 수백억 비자금 의혹이라는 기사가 났다. 주가가 폭락했다.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서재로. 민준아, 너 했지?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뇨. 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도 힘드시겠어요.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처음으로 내가 우위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토했다. 화장실에서 속을 개웠다. 이게 복수인가? 왜 이렇게 더러운 기분이 들지? 거울을 보았다. 눈이 패여 있었다. 내가 괴물이 되어가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다시 쓰레기가 된다. 그 생각만으로도 다시 자료를 뒤졌다. 민호가 반격했다. 나를 회사에서 내치려 했다. 형은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아 인사팀에 압력을 넣었다. 나는 웃으며 사표를 냈다. 그리고 그날 민호의 뇌물 증거를 검찰에 익명 투함했다. 구체적으로 민호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까지. 민호가 체포되었다. 구속영장이 나왔다. 집이 발칵 뒤집혔다. 어머니가 내 방으로 뛰어왔다. 민준아, 너야. 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내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쾌감이 밀려왔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다. 민호가 구속된 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였다. 어머니는 나를 저주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나는 매일 병문안을 갔다. 조용히 앉아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눈이 텅 비어 있었다. 회사도 무너졌다. 주가가 바닥을 쳤고 은행이 대출을 회수했다. 직원들이 떠났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내가 한 일이었다. 모든 게 그런데 이상했다.
승리의 기쁨이 없었다. 그저 공허함만.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했다. 약을 먹고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나를 보며 말했다. 너는 정말 괴물이구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맞았다. 나는 괴물이 되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어린 시절에 내가 나타나서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렸다. 복수는 끝났다. 그들은 모든 걸 잃었다. 돈, 명예, 가족. 나처럼. 하지만 나는 자유로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갇힌 느낌이었다. 이 감옥은 내가 만든 거였다. 이제 집은 텅 비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 어머니는 친정에, 민호는 교도소에. 나는 혼자 그 큰 아파트에 살았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 혼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번쩍이는 불빛들. 그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지옥을 살고 있었다. 나처럼. 나는 거울을 보았다. 그 안에 있는 남자를. 그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죽어 있었다. 이게 정의였을까? 아니면 내가 그들보다 더한 쓰레기가 된 걸까?